매일 로비를 청소만 하던 여직원 김서연. 같은 기업회사 백만장자 회장님이 자신의 친아빠일 거라고는 전혀 몰랐다. 자신이 버려진 친딸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6시 40분 김서연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아직 어둡습니다. 천장의 조명 절반만 켜져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밤새 내린 습기를 머금고 있었죠. 서연은 청소 도구함을 끌며 엘리베이터 옆 창고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3년째 걷는 동선이었습니다. 물걸레를 적셔짜고 왁스를 섞어 물통에 담았습니다. 손은 익숙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서연은 로비 중앙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출근 인파가 몰리는 시간은 8시였습니다.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죠. 걸레질은 리듬을 탔습니다.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옆으로 비틀어 짜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반사되는 천장 조명이 선명해지면 그곳은 끝난 구역이었습니다. 얼룩 하나 남기지 않는 것. 그게 일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는 회사 연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립 53년, 직원 수만 2,000명, 매출 10조 원. 서연은 그 숫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죠.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서연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은 따로 셌으니까요. 7시 10분 서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알림이 떴습니다. 월세 납부 안내. 오늘이 27일이었습니다. 납부일은 이틀 뒤였죠.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15만 원이 남았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용역업체 담당자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약 연장 여부는 미정이었죠. 서연은 화면을 껐습니다.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을 끝내야 했죠. 7시 40분 로비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비원이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들이 하나둘 로비를 가로질렀죠. 서연은 동선을 비웠습니다. 벽 쪽으로 물러나 걸레를 헹구며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시야에서 스스로를 지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8시 20분 로비가 붐볐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커피를 든 손, 서류 가방을 든 손, 휴대폰을 보는 손, 모두 바빴습니다. 서연은 기둥 뒤에서 남은 구역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회장님 오십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걸레를 들고 기둥 뒤로 완전히 숨었습니다. 회장이 로비를 지나갈 때는 청소도구가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받은 지침이었죠.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죠. 뒤따라 임원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그런데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중앙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임원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관리 담당 전무였습니다. 로비가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보이잖아요. 회장은 기둥 옆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숨어 있는 쪽이었습니다. 물통과 걸레가 기둥 뒤로 삐져나와 있었죠. 서연은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청소 인력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하겠습니다. 전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고 임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죠. 서연은 기둥 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무가 로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뭔가 말했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팀장, 지금 당장 로비로 와요. 회장님이 지적하셨어요. 5분 뒤 관리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전무와 팀장이 로비 한쪽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연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청소 인력 효율 점검해요. 계약 기간 확인하고 평가 자료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겼습니다. 서연은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팀장이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렸죠.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면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청소 인력이라는 항목에 번호로 분류되어 있다는 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평가 점수가 몇 점인지. 그게 중요했죠. 전무와 팀장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로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일터로 향했고 경비원은 정문 앞을 지켰습니다. 서연은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물통을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 서연은 물통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다음 주 금요일. 연장 여부는 미정. 오늘 회장이 지적했으니 점검이 들어올 겁니다. 평가 점수가 낮으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겠죠.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35세, 청소 경력 3년. 이력서에 쓸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몰랐습니다. 저위 회장실에서 회장이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고 있다는 걸. 36년 전 작성된 출생 신고서였습니다.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회장은 그 서류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에는 후회가, 눈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로비 1층에서 청소하던 여자. 그녀가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20층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길게 놓인 테이블에 임원 12명이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넘겼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숫자가 빽빽했죠.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가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임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앞만 봤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비용 절감 방안 검토했나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인사 담당 전무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죠.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인력 현황이었습니다. 외주 인력과 계약직 인력 구조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전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현재 외주 인력은 총 347명입니다. 청소, 경비, 식당, 시설 관리 부문이죠. 이 중 중복 배치된 구역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건물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층별로 색이 달랐죠. 1층 로비가 붉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1층 로비 청소 인력이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면적 대비 과다 배치로 판단됩니다. 관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회장은 스크린을 봤습니다. 숫자를 훑었죠. 1층 로비 면적, 청소 인력수, 월 지급 비용. 모든 게 숫자였습니다. 감축하면 얼마나 절감되나요? 1층 인력을 1명으로 줄이면 연간 5천만 원 절감됩니다. 팀장이 즉시 답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죠.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1층은 과하네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고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죠. 인사 전문은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관리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록 작성 담당자는 노트북에 입력했습니다. 1층 로비 청소 인력 감축. 회장 지시사항.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회의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케팅 전략, 신규 사업 검토, 해외 법인 현황. 회장은 계속 서류를 넘겼고 임원들은 계속 보고했습니다. 1층 로비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죠. 회의가 끝난 건 정오였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인사 전문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팀장, 1층 청소 인력 계약 종료 처리해요. 이번 달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전화는 짧았습니다. 인사팀 박민수 팀장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죠. 외주 인력 관리 메뉴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명단이 떴습니다. 청소 부문 1층 로비 배치 인력 3명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계약 기간을 확인했죠. 1명은 다음 달까지, 1명은 내년 2월 계약, 1명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이번 달 말 종료 대상을 그대로 계약 해지하면 됐죠. 클릭 한 번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대상 지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팝업 창이 떴습니다. 확인 메시지였죠. 김서연, 계약 종료 처리하시겠습니까? 박 팀장은 확인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김서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박 팀장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김서연. 생년월일 1989년 3월 15일. 주소 서울시 관악구. 보호자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긴급 연락처도 없었죠. 입사일은 3년 전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보호자란이 비어 있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주 인력 중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적고 싶지 않거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박 팀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 종료 처리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서연. 성도 흔하고 이름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익숙했죠. 박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 김서연이란 이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외주 직원 이름까지 일일이 기억할 리 없었죠. 마우스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팝업 창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계약 종료 처리 완료.
통보 문자 발송 예정. 박 팀장은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일정 조율이 남아 있었죠. 김서연이란 이름은 금방 잊혔습니다. 오후 2시 회장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죠. 계약서, 보고서, 결제 문서.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았죠. 36년 전 문서였습니다.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서연. 1989년 3월 15일 출생.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죠. 36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출산 직후였습니다. 아이는 살았고 아내는 가셨죠. 회장은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던 시기였으니까요. 아이를 맡겼습니다. 친척에게였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장은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죠. 사업이 다시 일어섰을 때도, 재산이 쌓였을 때도, 회장 자리에 올랐을 때도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면 오히려 상처가 될 거라고요. 회장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심이 내려다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딸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20분 김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인사 시스템 자동 발송 메시지였죠. 계약 종료 안내. 김서연님의 계약이 이번 달 30일자로 종료됩니다. 재계약 불가. 인사팀. 서연은 1층 로비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걸레를 헹구던 중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재계약 불가. 그 네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확정됐을 뿐이었죠. 서연은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일은 계속됐습니다. 3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20층 회장실과 1층 로비. 두 곳은 같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몰랐죠. 해고는 시스템에 기록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관리팀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가 없었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관리팀 직원 한 명이 서연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을 가리켰죠. 저쪽 상담실로 들어가세요. 서연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창문은 없었습니다. 형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관리팀 정수진 대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앉으세요. 정 대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정 대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시선은 종이 위에 고정됐습니다. 김서연 씨, 계약 종료 안내 문자 받으셨죠? 네. 정식으로 통보드립니다. 이번 달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정 대리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정 대리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운영 효율 개선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유가 그게 전부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 대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봤죠.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개인 업무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 대리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잘못한 게 없는데 해고당한다는 말. 그게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허무했죠.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 대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병원비는요. 정기 검진 예약이 잡혀 있거든요. 개인 사정은 회사에서 고려할 수 없습니다. 정 대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 대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계약 종료 확인서였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퇴직금과 자녀 급여는 30일 이후 일주일 내로 입금됩니다. 서연은 펜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근로자 확인란에 이름을 써야 했죠. 손이 움직였습니다. 김서연. 세 글자를 썼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정 대리는 서류를 걷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 대리의 시선이 서류 한 곳에 멈췄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란이었습니다. 비어 있었죠. 정 대리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긴급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가족난도 공백이었죠. 정 대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뭔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죠. 규정이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정 대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물함 정리는 오늘 중으로 맞춰주세요. 출입증은 반납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정 대리는 서연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 대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공란. 그 빈칸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일은 일이었습니다. 감정을 섞으면 안 됐습니다. 오후 5시 서연은 지하 1층 직원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퇴근 시간 전이라 사람이 없었죠. 서연은 사물함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사물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벌 옷 한 벌, 수건 한 장, 작은 손거울.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마지막으로 사물함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접혀 있었죠. 서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연이었습니다. 20살쯤 보였죠. 옆에 선 여자는 나이 든 분이었습니다. 60대쯤 됐을까요? 서연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죠. 서연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친척 중 유일하게 연락하던 분이었죠. 서연을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죠.
열쇠는 관리실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1층으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는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왔죠. 정장을 입은 이들이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창구에 내밀었죠. 경비원이 받았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물함 열쇠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열쇠를 받았습니다. 역시 서랍에 넣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정문으로 걸었습니다.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죠.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뒤에 남았습니다. 서연은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가방 안에서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모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내 아버지는 살아계실 거야. 언젠가 찾아주실 거야. 서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36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모도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름만 알았죠. 성은 김씨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죠. 플랫폼에 섰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열차가 2분 뒤 도착한다고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청소 관련 공고를 검색했죠. 10개가 넘게 떴습니다. 서연은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대부분 즉시 출근 가능자 우대였습니다. 서연은 몇 개의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올라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터널 벽만 보였죠. 그 시각 20층 인사팀 사무실. 박민수 팀장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계약 종료 처리 완료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김서연의 근로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서류를 파일에 끼웠습니다.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잠갔죠. 일은 끝났습니다. 박 팀장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녁 메뉴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박 팀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청소도구가 구석에 놓여 있었죠. 아침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박 팀장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건물에 불이 켜졌습니다. 20층 회장실에도 불이 켜져 있었죠.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해외법인 회의 자료였습니다.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그 파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층 로비는 텅 비었습니다. 청소도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사람이 그 도구를 들 것입니다. 김서연이란 이름은 기록에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여전히 서로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김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깼죠. 3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서연은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원룸이었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출근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구직 사이트 알림이 12개 떠 있었죠. 어제 지원한 곳들이었습니다.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로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연락드릴 내용이 있으면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새 공고를 검색했죠. 20개가 넘게 떴습니다.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경력 5년 이상, 자격증 보유자 우대였습니다. 서연은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3개, 김치 반 포기, 우유 반 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한 개였죠. 냄비에 넣고 끓였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건물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원룸들이 빽빽했죠.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짰습니다. 삼키기 힘들었죠. 억지로 삼켰습니다. 몇 입 더 먹었습니다. 반쯤 남겼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병원 예약 안내였죠. 정기 검진 예약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관악구 보건소 오전 9시. 서연은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진을 받으려면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은 내야 했죠. 3만 원쯤 됐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18만 원. 월세 납부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이었죠. 퇴직금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예정일은 다음 주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예약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다음 달로 미뤄야 했죠. 서연은 화면을 켰습니다. 병원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관악구 보건소입니다. 예약 변경하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서연입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김서연님, 정기 검진 예약 확인됐습니다. 언제로 변경하시겠어요? 다음 달로 미뤄주세요. 구체적인 날짜는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돈이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일단 취소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오후 2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서연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나 은주야.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같은 청소 용역 소속이었죠. 서연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50대 초반쯤 됐을까요? 은주 씨,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내가 지금 회사 앞인데 혹시 서연 씨 사물함에 장갑 있었어? 내 거 찾을 수가 없어서. 전 어제 다 정리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됐어. 전화가 끊길 듯 했습니다. 서연은 급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요즘 어때요? 일은 괜찮으세요? 응, 바빠. 내가 없으니까 일이 2배야.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힘들겠네요. 뭐 할 수 있지. 돈은 벌어야 하니까. 서연 씨는 새 일자리 구했어? 아직이요. 그래. 빨리 구해야 할 텐데. 요즘 자리 구하기 힘들잖아. 은주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은주 씨, 혹시 거기 자리 더 없나요?
다른 층이라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우리 층만 담당이라. 물어는 볼게. 고마워요. 그래, 나 들어가야 해. 일 시작해야 하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말.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들 바빴으니까요. 연락할 이유가 없었죠. 오후 4시 서연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밥을 사야 했습니다. 제일 싼 걸로 골랐죠. 삼각김밥 2개, 우유 1팩. 계산대로 갔습니다. 5,800원입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결제했죠.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었죠. 내일 아침 먹을 거였습니다. 우유를 마셨습니다. 배는 차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죠. 낡았습니다. 10년 넘게 쓴 통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월급이었죠.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입금일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도 비어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통장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죠. 그 시각 20층 회장실. 회장은 투자 보고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외 법인 담당 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죠. 베트남 공장 증설 투자액은 총 300억 원입니다. 내년 1분기 착공 예정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익률 전망은 3년 내 투자 회수 가능합니다. 진행하세요. 회장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00억 원짜리 결정이었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전날 해고건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운영 효율 개선이었습니다. 수치로 처리된 일이었죠. 인사팀 박민수 팀장은 서류함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종료건이 17건 쌓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서류도 그 안에 있었죠. 박 팀장은 서류를 파일로 묶었습니다.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추가 검토는 없었습니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밤 9시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죠. 오래된 금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금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서울에 남아야 할까? 일자리를 계속 찾아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고향을 검색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였죠. 서연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이모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죠. 이모가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거제 월세를 검색했죠. 서울보다 쌌습니다. 반값도 안 됐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서울에는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사람도 희망도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달력을 봤습니다. 퇴직금 입금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떠날 수 있었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면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금이 자꾸 떠올랐죠. 그 금을 따라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연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열었지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책, 사진.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버렸죠. 쓰레기 봉투 3개가 나왔습니다. 고향행 버스표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예매했습니다. 편도였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했죠. 저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까요? 살아계실까요? 서연을 찾고 있을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떠날 뿐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그날 오전 10시 회장실 문이 2번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한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박스를 들고 있었죠.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 실장은 회장 책상 옆 테이블에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전사계약직 감사 자료입니다. 분량이 많네요. 외주 인력까지 포함해서 총 347건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스를 열었죠. 파일이 빽빽했습니다. 부서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청소, 경비, 식당, 시설 관리. 색깔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죠. 청소 부문부터 볼게요. 한 실장이 파란색 라벨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 앞에 놓았죠. 회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가 차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름, 계약기간, 급여, 담당 구역. 회장은 이름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숫자로 향했죠. 계약 기간이 몇 개월인지, 월 급여가 얼마인지, 연간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역시 같았습니다. 이름은 스쳤고 숫자만 남았죠. 회장의 손은 빨랐습니다. 한 장당 3초도 안 걸렸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10번째, 20번째, 30번째. 한 실장은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질문하면 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질문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넘겼습니다. 45번째 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 중간쯤이었습니다. 보호자 정보란이었죠. 거기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희. 회장은 그 이름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죠. 소리 내지 않고 이름을 읽었습니다. 김정희. 3글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호자 관계란을 확인했죠. 고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한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근로자 이름란으로 시선을 옮겼죠. 거기 적힌 이름. 김서연. 회장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1989년 3월 15일.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3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차갑고 하얀 복도였죠. 회장은 29살이었습니다. 사업은 무너지고 있었고 빚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부인은 못 살렸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아내 김정희. 출산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만 남았죠. 딸이었습니다. 3월 15일 태어났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사업 실패의 절망, 빚쟁이들의 독촉.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를 맡아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서면 찾아올게요. 정희의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죠. 정희의 동생이 지었습니다.
서연이라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장은 찾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났을 때도, 재산이 쌓였을 때도, 회장이 됐을 때도 찾지 않았죠. 너무 오래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게 오히려 상처가 될 거라고요.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김서연, 보호자 김정희, 생년월일이 일치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덮으려 했죠. 멈췄습니다. 확인해야 할까요? 정말 그 아이일까요? 36년 만에 이렇게 만날까요?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실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실장을 봤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손 떨림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생각할 게 있었어요.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회장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책상 한쪽으로 밀어놓았죠.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개인 사정은 나중에 보죠. 다음 건 뭡니까? 경비 부문 계약서입니다. 한 실장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 앞에 놓았죠. 회장은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란 이름이 자꾸 떠올랐죠. 보호자 김정희. 그 이름도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계약서를 넘기면서도 옆에 둔 파란색 파일을 자꾸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모든 파일을 다 봤습니다. 한 실장이 서류를 정리했죠. 박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으셨습니까? 한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죠. 파란색 파일을 봤습니다. 한 실장도 그쪽을 봤습니다. 청소 부문 중에 확인하실 건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한 실장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나가려 했죠. 회장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한 실장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죠. 청소 부문 계약 종료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건이죠? 이번 달 총 4건입니다. 이유는요? 운영 효율 개선입니다. 회장님께서 지난주 회의에서 승인하신 건입니다. 회장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매일 결제하는 서류가 수백 장이었죠.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해고된 사람들 명단 있나요? 네, 인사팀에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지금 바로요? 네. 한 실장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나갔죠. 5분 뒤 돌아왔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명단이었습니다.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회장은 명단을 봤습니다.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넘겼습니다. 4번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서연. 계약 종료일 12월 30일.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단을 오래 들여다봤죠. 한 실장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 이미 통보받았나요? 네, 일주일 전 통보했습니다. 재계약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인력 감축 대상이라 재계약 불가 처리됐습니다. 회장은 명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하늘이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절차에 문제는 없나요? 없습니다. 규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하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단을 걷었죠. 박스를 다시 들었습니다. 나가려 했습니다. 실장님, 회장이 불렀습니다. 한 실장이 멈췄습니다.
청소 부문 파일만 두고 가세요. 네. 다시 확인할 게 있어요. 한 실장은 박스에서 파란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 책상에 놓았죠.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45번째 장을 찾았죠. 김서연의 계약서였습니다. 보호자 정보란을 다시 봤습니다. 김정희. 회장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6년 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던 얼굴, 울던 얼굴, 마지막 순간의 얼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정희 이름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연필로 그렸죠. 아주 작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죠.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죠. 눈을 감았습니다. 김정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서연이에요. 서쪽 서, 연못연. 예쁘죠? 정희가 입원 중에 지어둔 이름이었습니다. 출산 전날이었죠. 회장은 그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예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를 봤죠.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결제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회장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일은 계속됐습니다. 김서연이란 이름은 서랍 속에 잠겼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표시와 함께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장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울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오전 9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영 비서실장이 들어왔죠.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A사 용지 서너 장 정도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죠. 회장님, 요청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한 실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를 가리켰죠. 한 실장은 봉투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물러서서 섰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받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봤죠.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직접 열어보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 실장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었죠. 서류를 꺼냈습니다. 4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김서연. 1989년 3월 15일생. 현 거주지 서울시 관악구. 한 실장이 읽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한 실장은 계속 읽었습니다. 보호자 김정희. 1955년생. 고인. 사망일 2022년 6월 23일.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의 동생이었습니다. 서연을 키워준 사람이었죠.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몰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친자관계 가능성. 한 실장이 다음 항목을 읽었습니다. 김서연의 출생신고서상 부모라는 공란입니다. 다만 보호자 김정희의 진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관악구청 복지과 상담 기록입니다.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김정희는 상담 중 언니의 딸을 키우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언니 이름은 김정희. 출산 중 사망.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연락 두절. 성은 김씨. 구체적 신원 불명. 한 실장이 읽는 동안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출생일과 상황이 회장님 기록과 일치합니다. 한 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추가 조사 내역입니다.
김서연은 3년 전부터 본사 청소 용역으로 근무했습니다. 1층 로비 담당. 계약 종료 통보일은 12월 23일. 조사 의뢰일과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계약서에서 김정희 이름을 발견한 날. 그날 김서연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죠. 통보 방식은 어땠나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한 실장은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관리팀 정수진 대리가 개별 면담으로 통보했습니다. 재계약 불가 사유는 운영 효율 개선, 개인 평가와 무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서연 씨 반응은요? 특별한 이해 제기 없었습니다. 계약 종료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현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구체적으로요. 한 실장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수진 대리 보고에 따르면 김서연은 다음 달 월세와 병원비를 언급했습니다. 정 대리는 개인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병원비요? 네. 정기 검진 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인가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예약 기록만 있습니다. 이후 취소됐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요? 없습니다. 김정희 사망 이후 공란입니다. 가족은요? 확인된 가족 없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딸이 혼자였습니다. 36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보호자도 가족도 아버지도 없이. 그리고 해고당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면서. 현재 위치는 파악됐나요? 주소지는 확인됐습니다. 관악구 원룸입니다. 현재 거주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죠. 빌딩들이 빽빽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딸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 시작일이 언제였죠? 12월 23일 오후입니다. 해고 통보는요? 같은 날 오후 4시입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조사를 지시한 날 딸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뒤였습니다. 회장이 계약서를 보고 망설이는 동안 딸은 사물함을 비우고 건물을 나갔죠. 제가 승인한 겁니까? 그 해고를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한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12월 15일 경영회의에서 1층 로비 인력 감축안을 승인하셨습니다. 회장은 기억했습니다. 1층은 과하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숫자만 보고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보지 않았죠. 퇴직금은 지급됐나요? 아직입니다. 예정일은 내일입니다. 주소로 찾아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었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세요. 회장님? 다 취소하라니까요. 오후 해외법인 화상 회의도요. 한 실장은 당황했습니다. 그 회의는 3개월 전부터 잡혀 있던 건데요. 법인장들이 다 대기 중입니다. 다음 주로 미루세요.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회장은 재킷 단추를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개인 사정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실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일정을 확인했죠. 10개가 넘는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모두 취소 처리했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관악구요. 김서연 씨 주소로요.
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기사에게 차량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서연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보였습니다. 김정희 이름 옆에 그려뒀던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청소도구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죠. 회장은 그쪽을 봤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기 딸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하던 딸. 아무도 보지 않던 딸. 회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다시 걸었습니다.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올라탔습니다. 한 실장도 탔습니다. 관악구 주소로요.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했죠. 소요시간 45분이 떴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들이 지나갔죠. 사람들이 인도를 걸었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실장님,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한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죠. 김서연.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36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낮아졌죠. 골목이 좁아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빌라가 보였죠. 3층짜리였습니다. 외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죠. 2층이었습니다.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203호. 회장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김서연 씨?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죠. 한 실장이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옆집 김서연 씨 찾는데요. 언제 나가셨는지 아십니까? 김서연 씨요? 어제 이사 나갔는데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던데요. 짐 싸서 택시 타고 가던데. 이웃은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은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봤습니다. 딸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비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하세요. 김서연 씨 연락처 확보하고 퇴직금, 입금, 계좌 추적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실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은 계단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무릎에 올려놓았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늦었습니다. 완전히 늦었습니다. 딸은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기 전에 그날 오전 10시 김서연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끌고 하나는 어깨에 메고 있었죠. 무겁지 않았습니다. 36년 인생이 가방 2개에 들어갔습니다.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맨 뒤에 섰죠. 앞 사람들이 하나씩 표를 끊고 떠났습니다.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거제입니다. 출발 시간은요? 12시 30분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죠. 일반석 한 장 맞으시죠? 네. 23,000원입니다. 서연은 카드를 냈습니다. 결제했죠. 표를 받았습니다. 창구를 벗어났습니다. 대합실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자는 거의 다 차 있었죠. 서연은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시 20분이었습니다. 출발까지 2시간 남았죠. 서연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너 번 걸려온 흔적이 있었죠.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았으니까요. 화면을 껐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합실 천장을 봤습니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10시 40분 부산행 승객 여러분께서는 3번 승강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끌고 승강장으로 향했죠.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제행은 12시 30분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한지영 비서실장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또 안 받네요. 한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앞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뭐라고 했나요? 김서연 씨 최근 통화 기록 확인 중입니다. 위치 추적은 본인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요? 퇴직금 입금 계좌를 통해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다른 단서 찾으세요. 한 실장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김서연의 인사 기록을 열었죠. 근무 이력, 주소지, 긴급 연락처 모두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지가 본사였습니다. 거주지는 관악구, 보호자 연락처 없음. 친구나 동료는요? 용역업체 소속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연락처 확보 중입니다. 한 실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역업체 담당자였죠. 네, 김서연 씨와 함께 일하던 분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연락처가 전달됐습니다. 한 실장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주 씨 맞으시죠? 저는 회사 비서실인데요. 김서연 씨 연락 가능하실까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요? 저도 연락 안 돼요. 며칠째 전화 안 받던데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어디 가신다는 말 들으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해고당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한 실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을 받습니다. 동료도 연락이 안 된답니다.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사팀 서류 다시 확인하세요. 뭔가 있을 겁니다. 한 실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 박민수 팀장이었습니다. 박 팀장, 김서연 씨 최근 동선 확인 가능한 자료 있습니까? 동선이요? 근무 기록밖에 없는데요. 그거라도 보내주세요. 1분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 실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근무 일지였죠. 출퇴근 시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이틀 전입니다. 퇴근 시간 오후 5시 40분. 한 실장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네요. 뭔가요? 퇴직금 수령 방법 선택란에 체크가 돼 있습니다. 계좌 이체 아니라 현장 수령으로요. 회장이 몸을 돌렸습니다. 현장 수령이요? 네. 본사가 아니라 터미널 근처 은행 지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느 터미널입니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로 거기로 가세요.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했죠. 소요시간 20분이 떴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회장은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40분이었습니다. 서연이 아직 터미널에 있을까요? 벌써 떠났을까요?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신호등을 지나고 골목을 빠져나갔죠. 20분이 15분으로 줄었습니다. 11시 차가 터미널 앞에 멈췄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한 실장도 따라 내렸죠. 터미널 입구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그 사이를 헤쳤습니다.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00여 명은 됐을까요? 회장은 천천히 걸으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씩 봤죠.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대편을 봤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실장님, 승강장 확인해 보세요. 한 실장이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대합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기둥 뒤쪽까지 확인했죠. 거기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2개를 옆에 둔 채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36년 만이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봤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죠. 서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회장을 몰랐으니까요. 회장은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김서연 씨, 회장이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을 봤죠.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연을 봤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봤죠. 정의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모두 정의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대합실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회장을 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죠.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김서연 씨, 1980년 3월 15일생. 어머니는 김정희, 보호자는 고모 김정희. 맞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회장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연 앞에 내밀었죠. 계약서였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일하던 회사 회장입니다.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당신 아버지입니다. 서연은 파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뒤로 물러섰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는 36년 전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사업 실패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신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고모에게 맡겼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있었죠.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입니다. 김정희, 그리고 저입니다. 서연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봤죠.
이모가 보여줬던 사진 속 언니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36년 동안 찾지 않아서 당신을 혼자 두어서. 서연은 사진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죠. 회장도 울었습니다. 대합실 한가운데서 아버지와 딸이 36년 만에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구석, 두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든 채였고 서연은 사진을 쥔 채였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이 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끊겼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김정희입니다. 37년 전 사진이죠. 서연은 사진 속 여자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회장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 자리 띄우고 앉았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당신 계약서입니다. 제가 이틀 전 우연히 봤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보였죠. 김서연. 보호자란에 김정희 이름도 있었습니다. 보호자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김정희. 제 아내 이름이었으니까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가족이 있는지. 서연은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 지시한 날 당신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뒤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봤죠. 해고요? 네. 1층 로비 청소 인력 감축. 그게 이유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받은 통보예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파일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의록이었죠. 12월 15일 경영회의. 제가 승인했습니다. 1층 로비가 과하다고요. 그 한마디로 당신이 해고 대상이 됐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회장님이 저를. 네. 제가 결정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비용 절감액, 인력수 면적.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보지 않았죠. 서연은 회의록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1층 로비 청소 인력 감축. 회장 승인. 제 딸을 제가 해고했습니다. 제 딸인 줄도 모르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연은 회의록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36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 나타나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업 실패, 빚 절망. 아이를 키울 수 없었죠. 서연은 회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네. 버렸습니다. 회장은 인정했습니다. 고모에게 맡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섰을 때도, 재산이 쌓였을 때도, 회장이 됐을 때도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게 오히려 상처가 될 거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생각이잖아요.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요.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봤습니다.
안에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모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살아계실 거야. 언젠가 찾아주실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올 리 없다고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맞습니다. 올 리 없었죠.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왜 이제요? 우연이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서 당신 이름을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늦었지만 찾아갈 기회를요. 서연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김정희.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36년 버려진 게 사과로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앞에 섰죠.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36년 동안 아버지 노릇하지 못해서 당신을 혼자 두어서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고 결정을 내려서 제 딸을 길거리로 내보내서 대합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누군가에게 절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봤죠. 일어나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과 눈을 마주쳤죠. 제가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일자리도 아니었고요. 제게 필요한 건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6년은 긴 시간이에요. 메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내밀었죠. 제 연락처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도 받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요. 서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권이요? 회사로 돌아올 필요 없습니다. 복직도 보상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연은 회장을 받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학교든 사업이든 여행이든 당신이 선택하세요. 서연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어섰죠. 거제행은 취소할 거예요. 거제요? 이모 집이 있어요. 거기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고모님 산소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죠. 연락드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은 매표소로 갔습니다. 표를 환불했죠. 회장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지영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실장님,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인사팀에 전달하세요. 김서연 씨 해고 철회. 즉시 처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대신 보상금으로 전환하세요. 36년 치료요. 한 실장은 놀랐습니다. 36년이요? 네. 제가 아버지 노릇 못한 세월입니다. 회장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터미널을 나가고 있었죠. 저 아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주고, 시간이 필요하면 주고, 공간이 필요하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이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회장은 그 모습을 끝까지 봤습니다. 36년 만에 만난 딸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만져졌죠. 김정희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야, 우리 딸 찾았어.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려고 해. 용서해 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김정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로 향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6년 늦은 시작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시작이었습니다. 터미널 방 서연은 택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봤죠. 회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직통 번호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전화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36년 기다린 삶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